김준혁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지금 여성계가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낭낭클럽이라는 데입니다. 김한란, 모윤숙 씨가 이걸 만듭니다.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제 파티 같은 거 이런 걸 열었는데 여기 이제 호스티스라는 이야기가 이게 아마 조상호는 접대부 이런 걸로 해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더군다나 본인이 참고했다고 하는 한국전쟁과 이 성문화에 대한 논문에서도 성접대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 양문석하고 김준혁에 대해서 검색량이 어디가 높아졌냐면 다른 지역에서 꽤 높게 검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양문석 김준혁 문제는 민주당에 꽤 지금 이 괴력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상당히 지지 기반이었던 여성표를 잃는 게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지금 이번 선거 막판에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한란 박사가 이대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수원청에 나온 김준혁 후보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준혁 후보 한신대 이 부교수 출신입니다. 본인은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 중앙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와서 정말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지금 꽤 많이 했습니다. 김한란 박사가 당시 이대 초대 총장이죠. 박사가 당시에 이대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상납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또 초등학교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초등학생들과도 성관계를 가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6.25를 도와준 미군을 찬양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질 않나. 지금 뭐 문제의 발언들이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화여대가 공식적으로 김준혁 후보의 공식 사퇴를 요구를 했고 또 이화여대 총동문회가 똑같은 지금 입장을 밝히고 오늘 오후 5시에 이화여대에서 동문들이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규탄 대회 열어서 지금 여성계가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국민의힘이 이번에 김준혁 후보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이 김준혁 후보를 또 옹호했던 조상호 부위원장, 법률위 부위원장이죠. 여기도 아주 찐명입니다. 오늘 대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자 명예훼손 관련된 그런 소송으로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김준혁 후보의 어떤 발언이 꽤 자극적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좀 우세를 차지했던 이런 곳에서 이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꽤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김준혁 후보와 조상호가 이야기했던 이와 관련된 이 미군 성상납 문제가 진실일까?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준혁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이런 발언들을 2022년 8월 14일 그 낙곰수 김용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또 그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은 또 MBN에 나와서 미국의 CIC 방첩부대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 아닙니까?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그게 이용됐다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완전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발언들이 과연 사실일까? 자, 우선요,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낭낭클럽이라는 데입니다. 이 낭낭클럽이라는 곳이 1948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 49년도에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것인데요. 당시에 여기 이제 시인 모윤숙 씨하고 김한란 그 초대 총장이 주도가 돼서 당시에 150명 정도 되는 이제 이 여성들로 해서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사회단체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랑클럽이라는 그 조직을 했는데 이 단체가 뭐냐면 주로 외국 기빈이라든지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나 군 장성들, 외교관들, 그 엔터테인,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그 오래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기생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군들이 이런 사람들 오면 기생들이 접대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박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영어가 되는 우리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파티 문화를 만들어서 미군들하고 이렇게 이 교류를 하면 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수집을 하면 국정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주문을 했고, 그래서 김한란, 모윤숙 씨가 이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그 주한 미군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제 파티 같은 거 이런 걸 열었는데, 여기 이제 이 원래 원문에 나오는 호스티스라는 이야기가, 이게 아마 조상호는 우리 저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스티스, 뭐 접대부 이런 걸로 해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해서 주로 이제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화를 잘 모르고 또 이 정보가 없고 하니까, 특히 이제 이화여대 그때 초대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이 사람들과 뭔가 사교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또 정보도 빼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꽤 당시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돈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로비도 하고 그래서 이 미군 방첩대 CIC에서 그래서 자꾸 정보가 센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이 낭랑클럽이라는 데서 이 정보가 좀 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당시에 의문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했던 분에 따르면 이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낭랑클럽을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낭랑클럽은 영어 소통이 가능한 고학력 여성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바르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조직한 민간 외교 목적의 사교 클럽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던 단체였다. 대한민국 건국기에 여성들도 방관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데 민간 외교 전선에 나섰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요, 그 이화여전이 생기고부터 여성 인권과 참정권이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빨리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재헌의회를 만들면서 보통 비밀 이 선거권을 처음부터 실시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처음부터 참정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성 인권이 꽤 높아졌고, 그 여성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바로 이화여전이 당시에 큰 업적을 남겼던 거죠. 똑똑한 여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화여전을 통해서 이화여대가 이제 나중에 바뀌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핵심적 중추 역할을 한 게 바로 지금 이화여대였던 거죠. 자, 이거를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더군다나 본인이 참고했다고 하는 2004년도 그 한국전쟁과 이 성문화에 대한 논문에서도 성접대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접대했다라고 지금 왜곡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화여대 차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반발이 심해지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종이 매일 그 밤새 저 여성들하고 파티를 벌였다든지, 박정희 대통령 또 유족들하고도 또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게 꽤 이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야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본인이 뭐 궁중애로 전문가다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역사학자가 맞는지조차도 좀 의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이요,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비습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서 의사들을 엄청 비판했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로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의사들이 이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부산대 의료기술이 뛰어난데 왜 서울대로 가느냐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미친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 연동됐다. 여기에 더해 의사들까지. 이렇게 또 이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의사들이
뭔가 이재명 대표의 뭔가 뭐 하는데 연루됐던 것처럼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얻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친 나라다. 이상한 나라고 미친 나라다. 근데 본인은 미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미친 나라에 무슨 국회의원이 돼요. 거기다가 백범 김구 선생하고 이재명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범 김구란 위대한 지도자를 암살한 사람들의 음모들이 오늘날 이 대표를 죽인 세력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거의 뭐 이 백범과 이재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요 또 이거에 대한 사과를 처음에는 다 근거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근거를 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당에 사과하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과를 합니다. 그것도 SNS에요. 뭐 기자회견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SNS에 띡 한마디 올려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수원의 영통 지역이고 이 수원에서 꽤 이제 옛날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참 박광원 원내대표 그분은 백봉 신사상을 3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신사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위 20% 죽어내면서 쫓아내면서 공천을 준 사람이 바로 이 김준혁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 후보는 또 이수정 교수라고 여성 이 범죄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러니 뭔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김준혁 관련된 이슈가 지금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검색을 하거나 그걸 할 때 어디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냐, 누굴 많이 검색하냐 이거를 조사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 양문석하고 김준혁에 대해서 이 검색량이 어디가 높아졌냐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뭐 크게 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김준혁과 이런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서 꽤 높게 검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검색량이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광주, 울산, 경남, 경북 뭐 이런 지역에서 이 검색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실적으로 이제 그걸 접하면서 유권자나 이걸 보는 분들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양문석 김준혁 문제는 민주당에 꽤 지금 이 계륵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치면 여기 다 지금 후보가 무소속도 없고 그냥 딱 둘이 붙는 거예요. 그냥 무소속 당선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또 내치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자니 다른 지역에 지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또 이 두 사람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적이었던 전해철, 박광원 두 사람이 쫓아내면서 이 공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게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대가 지금 이에 대해서 아주 집중 반발하고 있고 지금 집회도 열고 이렇게 좀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는데 자칫 민주당의 상당히 지지 기반이었던 여성표를 잃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오늘 중 대부분 이 지난 21대 뒤에 선관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딱 선거 일주일 전에 한 40%가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주목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